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측의 좌장,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가 이제 변호사인데 아주 도를 넘는 사법부의 압박,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성호, 어떻게 처음에 평소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점잖다. 김민석이나 정청래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점잖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질을 보면요, 이상하게 사악한 흉악한 자입니다. 정성호가 딱 이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선거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압박을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정성호 이 자를 위해 한번 발가벗겨 놓고 한번 검증해 보면서 사법부 겁박에 대해서 빨리 멈추라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의 부인 있잖아요. 부인이 그때 우원식 의장이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이하고 세 명이 계속 몰려다니면서 경기도 버카르기에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 선거운동을 하는데 빨리 이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김혜경의 버카의 공범이 아니냐. 우원식 의장의 부인도 공범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위정까지 하고, 정성호 부인도 경기도 버카룩이 계산한 거 알면서 계속 이 밥을 얻어먹으면 그것도 공범 아닙니까? 행위하는 거 알고 같이 밥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부인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가 이제 어떤 자냐? 먼저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성호는 이제 이재명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정성호가. 그런데 정성호가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법대. 근데 이재명이는 중앙대법대 나왔죠. 근데 이재명이가 시험이 그래도 좀 빨리 된 것 같아. 정성호하고 이재명이가 동기입니다. 18기. 연수원 18기. 사법고시는 28기죠. 근데 형이라고 하거든. 이재명이가 정성호를 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시험 빨리 된 거지. 지금 그러고 이제 연수원 마치고 나서 정성호가요. 연수원 마치고 나서 이제 의정부에서 법원 변호사를 해요. 의정부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환경운동이나 이런 데 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나가는데, 처음에 16대 의원 때 한번 떨어집니다. 39에 한번 나가서 16대 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17대 때 처음으로 배지를 다는 거예요, 정성호가. 17대 때.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이제 탄돌이라고 하죠, 탄돌이. 노무현이가 탄핵이 의결됐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탄핵 역풍이 불었죠, 역풍이.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열린우리당 웬만하면 이게 배지 다 달았잖아. 그때 정동영이가 노인 폄하, 어르신들 폄하하는, 정동영이가 왜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쉬라고 그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온 게 그때입니다. 와, 그거 아니었으면 이게 완전 전멸할 뻔했어요. 그래도 이게 그거하고 이제 박근혜 그때 그래도 이게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제 겨우 좀 건지기, 개헌 저지선은 건졌지만, 그때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승리할 때, 그때 이제 이게 17대 때입니다. 17대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양주 있잖아요. 양주. 남양주 위에 양주. 거기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대 때 한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9, 20, 21, 22. 4번 연속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는 이제 5선입니다. 5선. 5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국회의장에 이번에 나갔었잖아요. 5선.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그 다음에 추미애, 이렇게 5선 4명이 나갔는데, 제가 그때 방송 한번 했잖아요. 정성호 부인하고 우원식 부인하고 김혜경이가 매일 붙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끼리 대충 합의해서 우원식을 밀어준 거죠. 우원식을. 정성호가 사퇴하고 우원식을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정성호가 이제
우원식을 밀었다. 이게 저는 사면의 여성 동맹이라고 봅니다. 김혜경, 신경애 씨, 우원식 부인이죠. 의장, 신경애. 그 다음에 그 정성호. 자, 근데 정성호가 뭐라고 이게 사법부를 겁박했냐? 야, 참 이게 심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정성호가 뭐라고 근데 이거 했느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입니다. 어제 정성호가 근데 어제 그 한국일보 인터뷰인데 뭐랬냐면 근데 이랬어요. 전 세계에서 0.73%로 진 대선 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아니 전 세계 어디에 0.73으로 전 다수당의 대표를 다음에 대선 못 나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재판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게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요. 사법부가 주권적인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있겠나?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판결은 어렵지 않은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뭐랬냐, 정성호가. 이미 이재명에 대한 국민 판단은 거의 끝났다. 민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 국민은 더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래 거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민심이 선택했다. 국민 판단이 끝났다. 근데 사법부 판결이 이런 게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게 판결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무죄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라는 자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20, 30%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이재명이 지은 죄만큼 구속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라. 국민의 민심도 이재명이 지은 죄만큼 수사 재판에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무죄라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거다. 저는 이건 명백합니다. 여론조사나 보나 뭐라 보나. 무조건 이게 과반 이상은 이재명이가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느 조사를 해도 과반 이상은 이게 무조건 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국민 여론이 99%가 이재명을 지지해도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런 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우리 법치주의하고 국민의 민심, 민주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게 대부분 많지만 때로 이게 상충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법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특히 소수자를 보호할 때 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압도적인 민심이 다수가 동성연애를 처벌을 하자 이게 한다 해도 법이 그렇다면 이게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게 다수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치라는 게. 근데 하물며 이재명에 대해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무죄다,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정성호 5선이고 변호사까지 한 특히 이재명의 자장이라는 이런 자가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해서 이미 국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무죄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사법부가 어떻게 유죄해서 박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대한 사법방해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의 부인 문제는 제가 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 정성호 부인하고 김혜경이하고 우원식 부인이요. 계속 붙어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경선이나 대선에 선거운동을 한 이런 게 배소연의 녹취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배소연이가 김혜경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정성호 부인하고 통해서 우원식 부인하고 우리 만나는 걸 여의도에서 만나게 되는 걸 양주로 바꿉시다. 이런 게 계속 녹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인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거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원식 부인은 정성호 부인은 배소연이가 이제 경기도 법카로 밥값 결제하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N분을 냈다고 위정까지 해버렸잖아.
우원식 의장 부인이 n분의 1로 우리가 다 같이 현금 결제했다.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을 거짓말 했는데 거기에 정성호 부인도 거기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우원식 부인하고 정성호 부인 김혜경이가 몰리 다녔으니까 계속 몰리 다니면 밥을 같이 먹는데 자기가 밥값 한 번도 안 내면 그러면 이게 김혜경이도 안 내는 거 알 거고 그 수행비서 했으니까 그걸 이게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위정할 때 같이 말을 안 맞췄을까요? 우원식 의장이 부인만 위정했을까요? 야, 우리 n분의 1로 현금 낸 걸 말 맞추자. 조사하면 이렇게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부인도 그게 공범이란 말이에요. 법인카드를 그걸 쓰면 선거운동, 그게 불법 공범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이거 뭐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성호가 뭐 로맨티스트는 로맨티스트인가 봐. 참 이게 정성호가 야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대 부인을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인이 고1이래 고1. 그러니까 정성호가 중학교 1학년 때 고1 3살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지금까지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면 그거는 인정해 준다. 그거는 대단하네. 로맨티스트에. 와, 연상의 여자인데요.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요.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서울법대 나왔잖아. 근데 3살 연상의 그 부인은 고졸인데 고졸의 직장인이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극심했대요. 그렇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까지 붙었는데 부인이 3살 연상의 고졸의 직장인이니까 아마 뭐 가정적으로 조건만 보면 이게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사적인 거고 공적으로는 이게 그 정성호 지금 5선의 그 변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그 급박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성호 부인도 김혜경이하고 우원식 부인하고 계속 그 경기도 법카로 몰려다니면서 접대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입을 맞춰가 수사나 재판에서는 우리가 n분의 1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2가지. 정성호 사법부 급박.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법카 공범. 이거는 이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